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기 수준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석 자료와 지각 변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질시대 생물의 변천과 지구 환경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질시대 구분이 나오죠. 자,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학습지에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죠. 지구의 나이 46억 년은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질시대를 지질시대가 46억 년이란 얘기는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조금 나눠서 학습을 할 건데 그 나누는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선 생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생물이 태어나서 그 생물이 모두 멸종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질시대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면 되겠죠?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그 변화는 우리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화석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46억 년,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46억 년 지질시대를 처음부터 세세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큼직하게 나누고 그게 누대고요. 이 누대를 다시 또 대라는 또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대를 또 다시 더 작은 단위인 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누대, 그리고 대, 그리고 기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서 그 학습 목표 기억나나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하면은 나중에 뒤에 표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대 수준까지는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날까요? 통합과학 시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배웠던 그 대를 기까지 나눠보는 것이 지구과학 1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학습지에도 나와 있고 이 그림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질시대는 가장 먼저 큰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누대예요, 누대. 자, 누대는 크게 3개의 누대가 있는데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시생 누대가 가장 과거의 누대예요. 시생 누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생 누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생 누대가 있어요. 지질시대는 크게 3개의 누대로 나눈다. 그래서 현생은 당연히 현재가 포함되니까 현생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시생 누대랑 원생 누대가 너무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생은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시작했다. 누가? 생명체가 시작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누대가 시생 누대고 그리고 이 최초의 생명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그런 원시적인 생명체도 조금씩 진화를 하겠죠? 그런 원시적인 생명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원생 누대입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생 누대의 가장 첫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지구의 지질시대가 시작되는 46억 년. 그다음에 원생 누대는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현생 누대는 옆에 되게 복잡한 숫자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단위가 100만 년이기 때문에 억으로 바꾸면 잠시만요. 숫자가 5억 4천 년 전입니다. 네, 이런 숫자는 기본적인 숫자는 당연히 암기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그 통합과학 시간에는 사실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이런 걸 안 배웠거든요.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배웠을까요?
네, 맞아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원에서는 선캄브리아 시대를 다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요 누대를 다시 또 어떻게 나눈다고요? 또 여러 개의 대로 나눠줘요. 네, 대로 나누는데 사실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그 안에 있는 초시생대, 고시생대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사실 상세하게 알 필요 없고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크게 누대 정도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 현생누대의 별표를 칠까요? 현생누대에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혹시 암기라고 했던 숫자 기억나나요? 고생대의 시작은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의 시작은 2억 5천만 년 전. 그리고 신생대의 시작은 6,600만 년 전. 그래서 6천만 년 전 이렇게만 외워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 칸이 너무 좁아서 요 현생 누대만 다시 또 기로 세분화해 놨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요렇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고생대는 여기 한번 숫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 고생대.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까지. 신생대는 지금 여기 현재까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고생대는 다시 또 6개의 기로 나눠요. 6개의 기를 보통 우리 첫 글자를 많이 따서 외우거든요. 캄, 오실대, 석패.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다시 또 3개의 기로 나눠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여기서 쥐라기는 조금 익숙하죠? 쥐라기 공원. 네, 그리고 마지막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눈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학습 목표 기억나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현생 누대는 이 각 기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생물이 번성했는지, 뭐 환경은 어땠는지, 지질 구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겁먹지 말고 뒤에서 또 하다 보면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은 걸로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하필 왜 그러면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설명이랑 이어지는 건데 왜 하필 5억 4천만 년 전이 고생대의 시작일까? 왜 여기서부터 끊었을까 하면 사실 요 숫자가 되게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X축에는 시간이고 Y축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의 수예요. 종. 생물 한 마리, 두 마리의 숫자가 아니라 한 종, 두 종, 종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100만 년 적혀있는 밑에 X축을 다시 한번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요게 지금 뭐죠? 맞아요. 고생대.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고생대 전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터? 5억 4천만 년 전부터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5억 4천만 년 전이 고생대인 이유는 여기에서 생물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생대는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2억 5천만 년 전이었죠. 여기서도 또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가 생겨요.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탄생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여기는 신생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시대에 무슨 생물이 태어나는 것도 무슨 생물이 발생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그 다음 학습지에 보면은 그 생물의 번성 순서, 진화 순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동물과 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 다 모두 동물 맞죠? 동물들이 있는데 자, 우선
그 지구에 가장 먼저 태어난 동물은 어류예요. 어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그래서 여기 있는 붕어랑 고래가 아니고 얘 상어죠. 어류가 지구에 가장 먼저 나타났고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네, 물속에서 가장 먼저 어류가 나타났고, 어류가 나타난 다음에 이 어류가 육지로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물속에서 살 수도 있고, 육지랑 물속을 그 양쪽에서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구리, 도롱뇽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양서류라고 해요. 양서류의 양자는 양쪽에서 서식한다. 네, 육지랑 물 둘 다 서식할 수 있는 동물들을 양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서류가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한다고 봐요. 잠깐만요. 양서류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두꺼비. 네. 그리고 양서류 다음에는 여기 보이나요? 파충류가 나타납니다. 네, 파충류랑 양서류의 차이점은 뭘까요? 양서류는 그 개구리가 혹시 알 낳은 거 본 적 있나요? 개구리 알은 엄청 흐물흐물한 그런 점액질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파충류는 모두 단단한 껍질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알이 진화한 느낌?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네, 그리고 파충류 다음에 번성하는 생물이 바로 조류예요. 조류. 여기 있는 펭귄, 올빼미, 참새 이런 아이들. 그래서 파충류와 조류가 번성하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번성했다? 우리 같은 영장류, 사람, 그 다음에 뭐 토끼, 고래와 같은 포유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물의 번성 순서 알겠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입니다. 이거는 뒤에 필기할 수 있게 PPT 화면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은 엄청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명과학 2 내용이에요. 그냥 참고하고 싶은 사람만 참고하면 됩니다. 저희는 요 순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식물이 조금 친구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식물도 볼게요. 식물은 우리 지구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식물들은 관다발이 없었어요. 관다발이 없었는데 그 관다발 없는 식물들이 먼저 지구를 장악하고 뭐 예를 들면은 선태식물에는 이끼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다발이 생기게 돼요. 근데 관다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중학교 때 우리 식물 배우면은 식물의 줄기에는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관을 뭐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나요? 물이 지나가면 물관, 양분이 지나가면 채관, 다 관이죠. 관. 빨대 같은 관이에요. 요 관들이 빨대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다 다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물관과 채관을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지구에 나타났던 식물들은 관다발이 없었는데 관다발이 생기고 뭐 또 관다발이 있는 식물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누냐면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나눠요. 응? 선생님, 식물이 씨앗이 없는데 번식할 수 있나요? 맞아요. 씨앗 없이 어떻게 번식하냐면 얘네는 포자로 번식하거든요. 곰팡이는 하지만 식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들은 포자로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관다발 식물은 먼저 포자로 번식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들이 등장해요. 그럼 이 종자식물은 다시 또 나눠요. 그 씨앗이 종자, 우리가 얘기하는 씨앗, 종자가 그냥 전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겉에 드러나 있으면 겉씨식물. 그리고 얘가 속에 쌓여 있으면 속씨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외떡잎, 쌍떡잎 식물은 모두 속씨식물에 포함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관다발, 줄기가 없는 아이들은 비관다발 식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도
그리고 이제 얘네는 이제 이제 줄기가 생겼죠. 관다발이 있지만 아직 씨앗은 없어요. 씨앗이 없어서 아까 뭘로 번식한다고 했죠? 포자로 번식하는. 요런 식물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요? 네, 양치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치식물. 여기 고사리도 대표적인 양치식물인데 여기 뒤에 보면 고사리 뒷면에 이런 동그란 그 주머니가 있고 이 주머니가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포자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 포자가 땅에서 자라면 새로운 아기 고사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씨앗이 생겼어요. 근데 그 씨앗이 지금 어디에 있죠? 전혀 포장이 안 되고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잖아요. 이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거시식물이라고 얘기했고 다 이런 것들. 솔방울 안에 있는 요게 씨앗이 아니에요. 요 솔방울 안에 요렇게 들어있는 요 잠자리 날개같이 생긴 얘가 씨앗입니다. 요것도 다 그거 뭐죠? 거시식물이고요. 은행도 거시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꽃이 피는 거는 다 종자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자식물은 다시 쌍떡잎 식물 그리고 외떡잎 식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서부터 뭐죠? 아까 전에 그 씨앗이 있는 이거 속씨 식물입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이제 학습지에 적으면 되겠죠? 자, 생물의 번성 과정은 먼저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데 동물은 물속에서 어류가 가장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육지와 물에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 다음에 알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파충류 다음 조류와 포유류로 번성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물은 사실 식물도 물속에서 먼저 시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속에 있는 식물들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해조류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하는 누구? 양치식물. 그 다음에 씨앗, 종자는 있는데 그 종자가 전혀 포장이 안 되고 식물에 바로 매달려 있는 거시식물.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조금 포장해서 나오는 속시식물. 이렇게 번성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우선 요렇게 그래서 조금 쌤이 묶어주면은 양치식물하고 양서류 어류까지 이렇게 다 묶으면 얘네는 다 고생대에 번성했던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시식물의 친구는 파충류예요. 얘네는 중생대 번성. 그때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생대에 번성한 생물들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그 동영상을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인 어류로 진화하고 어류는 다시 양서류로 진화하고 양서류는 파충류로 진화하고요. 네, 공룡도 파충류의 한 일종이죠. 그리고 파충류 다음에 포유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이제 신생대를 지배하게 되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영장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영장류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인간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문명을 발전시켜서 지금 현대 사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와? 자, 그래서 요까지 동영상 잠시 끊고 또 이어서 다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한 개 더 들어야 돼요.